안녕하세요, 옥션의 집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매장에서 호갱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매를 하실 때나 정비를 하실 때 필요한 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장에서 호갱되지 않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인데요, 20에서 30만원대 이하의 입문급 하이브리드나 MTB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자전거를 디자인이나 가격만 보고 구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형 수입사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OEM으로 찍어내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단가를 아주 낮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싸게 구입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면 그 가격에 조금 더 스펙이 좋은 모델들을 쓸 수 있거든요.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나쁜 사장님들은 저분한테 우리에게 있는 이 장기 재고나 자전거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럴 때는 손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장기 재고를 판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니까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변속 레버예요. 변속 레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문급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그립 시프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레버가 있고, 아니면은 브레이크와 기아 변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원터치로 누르는 레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터치로 누르는 레버는 뭐 어떤 걸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시마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 그립 시프터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들어가는 모델은 제가 봤을 때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변속이 드르륵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호에 놓을 수가 없어요. 논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달걀달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립 시프터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게 아니고, 이 모델을 사용하는 그립 시프터는 제가 봤을 때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한 단씩 변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단이 들어갔는지 기아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변속 레버를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이 변속 레버는 피하시는 걸로. 또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학생들이나 성인분들이 타기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재질을 꼭 물어봐야 돼요. 이 자전거의 프레임 재질은 뭔가요? 자, 스틸이라고 나오는 순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틸 프레임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매하신다면 10만원 이하의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델들은 타기에 제가 봤을 때는 운동용으로도 타기 힘들고, 아주 가까운 거리 타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출퇴근도 하고 주말에 라이딩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팁인데요, 입문용 로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핸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클, 드롭바로 되어 있는 거를 모두 다 로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전거에도 이렇게 핸들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바로 ST 레버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마노의 투원이라고 가장 입문급 모델에 사용되는 레버인데요, 14단짜리거든요. 그러니까 7단을 변속해주는 레버예요. 이 레버를 써야 로드라고 할 수 있고, 이 레버를 쓰지 않고 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도 여기 달려있는데 변속을 여기서 할 수가 없고, 변속은 어중간하게 이쪽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스템 쪽에서 더듬이 같은 걸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거나, 이거는 로드라고 할 수는 없고 유사 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 로드란 로드 자전거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기능을 로드 자전거처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쪽 자전거 매장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로드 자전거 10만원대, 20만원대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전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ST 레버를 쓰는 순간 10만원짜리 자전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레버 하나만 해도 그 정도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ST 레버를 썼는데도 20만원대나 30만원대 가격이 나온다, 그 정도 자전거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 사실 때는 꼭 변속 레버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매장 가시면은 튜브가 터져가지고 튜브 교체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바람 넣으러 오신 분들 보면은 튜브가 말도 안 되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화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휠이 있잖아요.
휠이 있으면은 튜브를 꼽았을 때 밸브 길이가 이 정도는 나와야 바람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을 휠의 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림은 지금 요거는 아주 짧은 림이고 뭐 40mm짜리도 있고 60mm도 있고 80mm도 있고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림의 길이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밸브의 길이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림은 엄청나게 높은 림인데 밸브의 길이를 짧은 걸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튜브 뚜껑도 못 닫아요. 튜브 뚜껑 하나 닫으면 끝이에요. 이런 바람 어떻게 넣으라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넣었을까요? 절대 플로어 펌프로는 못 넣고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컴프레서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바람 넣으러 가려면 그 튜브 교체한 매장 꼭 가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매장 집에서도 넣을 수 있는 튜브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불상사를 겪은 손님이 오시면은 대부분 보면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서 학생한테 아니 학생 이거를 바람 너는 여태까지 어떻게 넣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한 번도 안 넣고 탔다는 학생도 있고, 그 자전거 매장 가서 넣었다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는 학생이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수리한 내용인데 이거는 부품을 잘못 사용한 거다,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림 두께에 맞는 알맞은 밸브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매장 가셨을 때 내 휠이 림이 몇 mm짜리인지 알고, 그리고 밸브의 길이를 몇 mm짜리를 사용했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팅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장님도 아마 해주고 싶었을 텐데 뭐 매장에 당장 밸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충 하는 거죠. 뭐 튜브가 터졌으니까 빨리 바꿔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에 해줬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변명이고, 튜브 길이 맞지 않는 그 교체는 100%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튜브의 길이가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은 자전거 구매할 때 눈탱이 맞지 않는 법과 호갱이 되지 않는 법, 그리고 튜브 교체를 할 때 호갱되지 않는 법 알려드렸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